안녕하세요. 시계토끼 제니쌤입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토익 스피킹 강사로 일하면서 많은 고득점자를 배출해 왔는데요. 오늘은 토익 스피킹 7일 만에 벼락치기에서 목표 레벨 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번 2021년 8월 토익 스피킹이 개정되면서 토스가 정말 쉬워졌다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실상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이자 듣기 연습에 많은 시간을 쏟아야만 했던 파트 5가 삭제됨으로써 듣기가 약하시고 영어가 자신 없으신 학생분들께도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다른 파트가 어려워져서 체감 난이도가 결국 비슷하다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제가 실제 시험을 쳐본 결과 현재까지는 타 파트의 난이도 변화를 크게 느낄 수 없었습니다. 또한 파트 2 문항수가 늘고 답변 시간이 줄어든 부분도 사실 템플릿에서 문장을 한두 개 덜 말함으로써 굉장히 쉽게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개정 전 토익 스피킹도 벼락치기가 가능했지만 개정 후에는 사실 더 쉬워졌다는 거, 본격적으로 어떤 사람이 적합한지, 벼락치기 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데이 1부터 데이 7까지 시험장 입실 전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토익 스피킹은 보통 얼마나 오래 준비하냐면요, 일반적으로 학원을 가면 2주 완성반이나 한 달 완성반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10일에서 한 달 정도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험 제출 기간이 코앞이라서 시간이 없으신 분, 또 영어 회화 실력이나 영어 베이스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굳이 오랜 시간 준비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들, 이미 토스 공부를 많이 해오신 분들은 질질 끌 수 없겠죠? 우리는 단 7일 만에 끝내봅시다. 루즈하게 하는 것보다 공부 시간만 잘 확보해서 짧고 굵게 끝내는 것이 더 효율적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한다면 일주일 안에는 무리겠죠? 7일 벼락치기를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토익 스피킹에서 할 말을 미리 많이 준비해 가야 된다라는 점인데요. 왜냐하면 일주일 안에 시험을 준비하기도 바쁜데 즉석에서 스스로 빠르게 영작을 하고 유창하게 말까지 하는 능력까지 최대치로 키우기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능 답변을 준비해 가시는 게 좋은데요. 만능 답변으로 공부하면 망한다던데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만능 답변을 쓰시다가 동문서답을 하시면 폭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캔디를 구매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니라고 물어봤는데 답변을 나는 돈을 절약할 수 있다, 나는 학생이라 돈이 많이 없다, 이런 식으로 뜬금포를 날리게 되면 엄청난 실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만능 문장들을 적절히 문제에 맞게 변형해서 이용한다면 고득점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문장들이 필요한 이유는 토익 스피킹을 단기간에 완성해야 되는 학생분들 중에서 영어 기초가 많이 부족하셔서 영어로 많은 문장을 스스로 영작하는 것에 매우 부담감을 느끼는 학생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에게는 단기간에 무조건 문장을 만들어내라 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기 때문인데요. 만능 답변 같은 건 정말 안 좋아, 다 영작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직접 내가 문장을 즉석에서 만들어서 유창하게 말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초보자 입장에서는 너무 까마득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만능 답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단 동문서답식으로 이용하지 마시고요. 문제에 맞게 적절히 잘 변형해서 이용해 주시면 만능 답변으로도 이렇게 고득점을 받은 제 제자님들의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만능 문장을 공부하시면서 영어 문장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하면서 기초적인 영작법도 같이 익히게 됩니다. 이 만능 문장들의 장점은 미리 말할 것을 준비를 해가는 거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당황할 일이 많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의할 점은 이론 연습과 실전 모의고사 연습을 분리해서 하시지 마시라는 건데요. 어떤 거냐면 보통 책을 보고 아니면 인강을 보시고 혹은 독학으로 파트별로 어떤 내용인지 공부만 하시고 화면으로 모의고사를 실제처럼 풀어보지 않으시는 학생분들이 계신데요. 이렇게 그냥 파트별로 훑어만 보고 실전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시험장에서 멘붕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모의고사 영상을 이용해서 이론 연습과 실전 연습을 병행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파트 3를 공부했다라고 한다면 유튜브를 이용해서 모의고사를 파트 3 부분만 풀어보시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반드시 본인이 답변하신 걸 녹음을 하셔야 된다는 점인데요. 녹음을 해서 답변을 다 하신 후 답변한 녹음 파일을 들으면서 모범 답안과 대조하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혹은 어떤 부분을 더 보강해야 되는지를 확인하신 후 부족했던 부분을 고쳐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걸 여러 번 연습해서 동일한 문제를 아까는 좀 부족하게 답변했더라면 이번에는 완벽하게 잘하는 버전으로 한 번 더 답변을 해보시고 녹음을 해보시는 겁니다. 많은 학생분들이 이 방법을 통해서 시험장에서도 유창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일자별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이 방법은 실제로 시험이 굉장히 급했었던 제 수강생분들에게 알려드려서 좋은 효과를 봤던 루틴입니다. Day 1.
첫 번째 날은 파트 1과 파트 2 이론 부분을 정복하시는 날인데요. 이것과 동시에 발음 강세 억양을 다지면서 토익 스피킹의 기초를 잡아주는 날입니다. 첫째로 무료 강의 등을 통해서 기초적인 발음 강세 억양을 공부하신 후에 파트 1 3세트 정도를 실제 시험처럼 푸시고 모범 답안을 들으면서 따라하시는 겁니다. 파트 1은 기본적으로 읽어주기만 하면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전 문제 3세트 정도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발음 강세 억양은 파트 1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파트에서 채점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니까요. 이날 이런 기초들을 좀 잘 잡아주시는 겁니다. 파트 1에서 어려운 단어 읽는 것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래 링크에 제가 파트 1 빈출 단어 읽기 영상을 링크를 해놨는데요. 그것도 참고해서 쉐도잉 해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파트 1 공부를 끝내셨다면 파트 2로 넘어가시는데요. 파트 2는 기존 토익 스피킹에서 한 문제 출제되었었다가 2021년 8월부터 두 문제로 문항수가 늘어나고 답변 시간도 짧아져서 어려워졌다는 평가를 받는 파트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걱정하시는 것만큼 절대 어려워진 게 없고요. 효율적으로 준비하신다면 하루 안에 끝내실 수 있습니다. 파트 2의 개념 정리와 템플릿 암기 그리고 자주 나오는 표현들을 익혀주시고요. 첫 번째 날은 파트 2 문제를 5세트 실전 연습을 해주세요. Day 2. 두 번째 날은 표에 주어진 정보에 입각해서 듣기를 듣고 답변하는 파트 4를 공부하시면서 어제 공부하셨던 파트 2의 실전 연습을 하시는 날입니다. 파트 4는 일단 유형을 익히시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파트 4에 빈출되는 5가지 표 유형과 답변 템플릿을 익히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파트 4는 문제가 듣기로 나온다 라는 점이 있었죠. 그래서 이날 문제를 풀면서 듣기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선생님, 저는 듣기가 너무 약한데 어떻게 하나요? 사실 다행히 파트 4에 나오는 질문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듣기 실력이 부족하시더라도 연습만 잘해주시면 충분히 잘하실 수 있습니다. 파트 4 같은 경우에 10세트 정도만 연습을 하셔도 좋은데요. 단 한 가지 유형만 보지 마시고 유형별로 골고루 다양한 표를 풀어보셔야 어떤 유형이든 당황하지 않고 잘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 어제 공부하셨던 파트 2 실전 문제 10세트를 추가로 풀어주십니다. Day 3. 세 번째 날부터 정말 중요한 파트를 공부하게 되시는데요. 바로 토익 스피킹의 중심인 영어로 자기 의견을 말하는 파트 3를 공부하는 날입니다. 이때까지는 어떤 틀에 맞춰서 답변을 해왔다면 오늘부터는 본인의 의견을 말하는 파트를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멘붕이 올 수 있는 날인데요. 왜냐면 파트 3와 6 같은 파트에서는 내가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요. 문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 채널에서는 파트 3와 파트 6 만능 문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날 파트 3의 유형을 익히신 후에 파트 3 만능 문장 50이라는 영상을 보시고 연습을 해주세요. 파트 3와 파트 6는 유사점이 굉장히 많은 파트인데요. 오늘 파트 3의 만능 문장들을 잘 연습해 두시면 파트 6 문제를 푸실 때도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날 네 번째 날에 공부하실 파트 6 내용들이 세 번째 날인 오늘 잘 풀리지 않았던 파트 3의 어려운 문제들을 푸는데 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건 추후에 한 데이 5 정도 되면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유형 정리, 만능 문장 연습이 끝나시면 파트 3 실전 모의고사를 20세트를 풀어주세요. Day 4. 네 번째 날에는 토익 스피킹의 복병인 파트 6를 정복하는 날입니다. 본인의 의견을 얘기한다는 측면에서는 파트 3와 유사한 점이 있지만 어휘나 문제가 훨씬 어렵고요. 주제가 훨씬 전문적이어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시는데요. 유형 설명을 잘 들으시고 템플릿과 유형별 만능 문장을 이날에 익히신다면 이런 어려운 파트도 굉장히 쉽게 푸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파트 6가 너무 어렵다라고 느끼셨던 분들은 제가 하단에 링크한 무료 강의와 템플릿을 참조해주세요. 이날 마찬가지로 파트 6 문제 20세트를 실전 연습을 꼭 해주세요. Day
5, 다섯 번째 날에는 토익 스피킹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였던 파트 3와 6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면서 보강을 해주시는 날인데요. 이날에는 파트 3와 파트 6 문제를 각 10세트 이상씩 풀어보시면서 실전 연습을 해주시고 파트 3와 6의 만능 문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아, 내가 막힌 부분에 이런 아이디어를 썼으면 좋았겠구나, 이런 부분을 좀 보강하면 좋겠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는 날입니다. 3, 6에 하루를 더 투자하는 이유는 이 파트가 가장 어렵기 때문이고요. 이날 좀 더 실전 연습을 보강해 가시면 충분히 시험장에서 잘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Day 6. 여러분들은 드디어 토익 스피킹의 모든 파트를 다 공부하시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실전 연습만 하시는 겁니다. 모의고사 최소 5세트 이상 전체를 풀어보시면서 연습을 해주시는데요. 방법은 일단 모의고사를 파트 1에서 6까지 전체를 실제 시험처럼 풀어보시고요. 이때 녹음을 하면서 푸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그리고 본인의 답변을 들어보면서 모범 답안과 대조를 해보는데요. 이때 만능 문장과 템플릿을 암기를 했더라도 문장을 어설프게 숙지해서 잘 생각이 안 나거나 버벅거리거나 발음이나 문법상의 실수가 있었다거나 동문서답을 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건데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시고 동일한 모의고사를 잘하는 버전으로 한 번 더 풀어보면서 아주 유창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겁니다. 즉 하나의 모의고사를 한 번 풀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보강해서 또 한 번 더 풀어보시는 거, 그것을 5회 이상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Day 7. 자, 대망의 시험 당일날입니다. 자, 시험 당일날에는요, 일어나서 갑자기 모의고사를 내가 와장창 새로운 문제를 20세트씩 막 많이 봐서 멘탈이 완전 부서져서 시험장에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시험 당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자신감이 충만한 상태로 일어나주세요. 그리고 나는 영어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다, 자기 체면을 걸어주세요. 그리고 모의고사는 3세트 이상은 보실 필요가 없고요. 이제껏 배웠던 템플릿과 만능 문장을 발음을 굉장히 굴려서 여러 번 큰 소리로 읽고 가시면 됩니다. 아참, 주민등록증, 물 읽을 템플릿을 시험장에 잊지 않고 가져가시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계정 토익 스피킹 7일 만에 벼락치기 하는 방법 같이 살펴봤는데요. 하루에 영어에 투자하시는 시간만 확보하실 수 있다면 단기간에 충분히 원하는 토익 스피킹 목표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험 잘 보시길 바랄게요. 시계토끼 제니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